안녕하세요. 괴담 조리원입니다. 만약 당신을 지켜야 할 사람이 당신을 사냥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 미친 호랑이라 불린 경찰 우범군 사건입니다. 1982년 4월 26일 경상남도 의령군의 한 평화로운 시골 마을. 그날 밤 마을에는 칠흑 같은 어둠과 함께 지옥이 찾아왔습니다. 한 남자가 총을 들고 어둠 속을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채 말이지요. 사건의 중심에 선 남자 우범군. 그는 한때 청와대 경비단 소속의 엘리트 경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거친 분노와 통제불능의 광기로 가득했죠. 이깟 시골지서? 여기가 나한테 어울린다 생각해? 빌어먹을. 술만 마시면 앞뒤 가리지 않는 폭력.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미친 호랑이라 불렀습니다. 결국 그는 자천되어 의령 국류지서로 전근을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동거녀 전양을 만납니다. 전양의 가족들은 그의 끔찍한 술버릇 때문에 두 사람의 교제를 결사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 그 사람 술만 마시면 사람이 변하는 걸 못 봤어? 우리 딸만큼은 안 된다. 하지만 우범군은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합니다. 가난한 집안, 좌천된 경력, 여자 집에 얹혀 산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우범군의 뒤틀린 자존심과 열등감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1982년 4월 26일 그날의 시작은 너무나도 사소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던 우범군의 가슴에 파리가 앉았습니다. 동거녀 전양이 조심스럽게 파리를 잡으려 손바닥으로 그의 가슴을 쳤죠. 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파리 잡으려 잠결에 손이라도 댄 줄 알았어? 지금 나를 때린 거야? 감히 나를 건드려? 사소한 말다툼은 격렬한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분노를 사귀지 못한 우범군은 지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 반 그는 술에 만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 이년 감히 내 심기를 건드려? 어디 감히 경찰을 무시해? 그는 동거녀를 코피가 터지도록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친척 언니가 말리러 뛰어들자 그녀의 뺨까지 마구 때렸죠. 그만해요. 사람 죽이겠어. 시끄러운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우범군의 만행을 들은 주민들이 동거녀를 두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미친 호랑이 또 난동이네. 경찰이 저러면 쓰나. 감히 나를! 분노에 찬 우범군은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자신이 근무하는 국류지서. 그곳에서 그는 방위병들과 또다시 소주를 퍼마셨습니다. 그때 동거녀의 남동생이 지서로 찾아와 소리쳤습니다. 경찰이면 다냐? 내 누나를 때려? 그 한마디가 우범군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닥쳐! 니까짓게 감히 나한테?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그는 카빈촌을 장전하고 방위병들을 총으로 위협해 쫓아냈고 예비군 무기고의 문을 박살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M2 카빈 2자루, 실탄 144발, 그리고 수류탄 7개였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밤 9시 40분 지설을 나선 우범고는 국류면 토곡리 재래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다 한 젊은 남자를 발견하고는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위해 방문한 26살 남자였습니다. 이윽고 다다른 토곡리 재래시장은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 몇 있었습니다. 우순경 아닌가? 이 시간에 여긴 왜? 도망쳐! 총이다! 이게 무슨... 무차별 조준사격. 시장에서만 3명이 사망하였고 우범고는 총을 들고 거리를 배회하다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참, 그러고 보니 지원이 올지도 몰라. 통신을 먼저 끊어야 돼. 그는 마을의 통신망을 먼저 끊기로 하고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밤 9시 45분 국류 우체국. 통신원들 다 나와. 무슨 일이세요, 순경님? 순식간에 국류 우체국은 아수라장이 되고 교환 2명과 집배원 1명이 살해되었습니다. 이제 국류면은 외부와는 완전히 고립될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마지막 희망의 불꽃이 있었습니다. 고 전은숙 교환원. 총상을 입고 쓰러지면서도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의령 우체국과 연결되는 코드를 꽂았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생명줄이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덕분에 나중에라도 주민이 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밤 10시 앞곡리. 우범고는 10여 분간 총기를 난사해 6명을 살해했습니다. 밤 10시 10분 웅계리 시장. 사람들이 모인 곳을 향해 그는 수류탄을 던졌고 7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밤 10시 50분 우범고는 평촌리의 한 상갓집에 나타났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공비소탕 작전 중이니 협조 바랍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찰 제복을 입은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는 문상을 한다며 부의금 3,000원, 오늘날 돈으로 4만 원을 내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순경님, 너무 취하신 것 같습니다. 시끄러워! 감히 나한테 웅겨지랴?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의 미친 호랑이 같은 술버릇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상주의 이종 사촌이 나섰습니다. 순경이면 순경이지. 상갓집에서 버릇없이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 순간 우범군의 눈이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버릇? 좋아. 내가 진짜 버릇을 보여주지. 상주 일가족을 포함해 12명이 그 자리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는 상갓집을 피바다로 만들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그의 손길이 아이들에게까지 뻗쳤다는 사실입니다. 피바다가 된 상갓집을 떠나려는 우범군의 귀에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안 죽은 게 있어? 당시 현장에 유일한 생존자였던 이종 사촌은 그의 말에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이후 불이 켜진 집을 찾아다니며 총을 쐈고 이 마을에서만 23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범군이 총을 난사하고 다니는 동안 한 택시기사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빨리 불 꺼요. 지금 불 안 끄면 다 죽어요. 택시기사의 말을 들은 집들은 황급히 불을 끄고 문을 잠가 화를 피할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택시기사는 결국 우범군에게 발각되어 살해되었습니다. 이 지옥은 이렇게 8시간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이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한 8시간 동안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들은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국류지서장 허창순 경사. 그는 마을 유지에 온천 접대를 받고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주민의 다급한 신고를 받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겨우 총소리 좀 났다고 난리들이야. 아휴, 피곤하니 가서 쉬어. 접대 후 이웃고지서로 돌아온 허창순 경사와 일행들. 그들은 뒤늦게 우범군이 무기를 탈취했다는 보고를 받자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우, 다행이다. 내가 그 자리에 없어서. 발언도 충격이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경악스러웠습니다. 그는 총을 챙겨들고 출동했지만 우범군이 이동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조사에 도주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고 후일에 경찰 직무 포기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신고를 받은 의령경찰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의령경찰서 경무과장과 보안과장은 전투경찰 30명과 함께 출발해 자정 무렵 어두컴컴한 시골길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총성이 두려웠습니다. 반장님, 저 안에 총 든 미친놈이 있어요. 어떻게 하죠? 조용히 해, 새끼야. 그래, 매복이다. 다리 밑에 숨어서 매복한다.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그들은 마을 초입 다리 밑에 웅크리고 숨었습니다. 매복이라는 변명 아래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우범군이 학살은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말이지요. 이런 상황인데 관할 치안의 총책임자 의령경찰서장은 무얼 하고 있었을까요? 의령경찰서장 최재훈 경정. 그는 부산에서 서장회의 핑계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상태였습니다. 새벽 1시 20분에야 전투경찰 30명이 있는 다리 밑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라도 지휘를 해서 마을을 구해야 했을 테지만 그는 마을 곳곳에 사상자들을 목격하고 그 처참한 광경에 압도됩니다. 세상에, 저게 다 뭐야? 범인을 제압하기는커녕 그는 곧바로 국류경찰서로 도망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경찰서에 틀어박힌 채 마을 스피커로 경보방송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비군 동원은 물론 인근지서에 지원 요청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상부에 상황 보고만 반복했습니다. 새벽 2시 주민 2명이 목숨을 걸고 산을 넘어와 경찰서에 도착해 울부짖었습니다. 경찰 아저씨, 제발 출동해주세요. 사람들이 다 죽어가요. 날이 어두워서 시야 확보가 안 된다. 기다려. 결국 최재훈 경찰서장을 포함해
경찰들은 국류경찰서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기다렸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경찰이 우범군을 향해 쏜 총알은 단 한 발도 없었습니다. 날이 밝아오던 4월 27일 새벽 5시 35분 평촌리의 한 민가. 우범군은 그곳에서 일가족 5명을 깨웠습니다. 이제 끝이다. 다 같이 가는 거야. 우범군 본인을 포함 4명이 그 자리에서 폭사했습니다. 8시간에 걸친 광기의 학살극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총 사망자 63명, 부상자 33명. 우범군의 광기가 마을을 휩쓸고 간 자리에는 뼈아픈 상처와 지울 수 없는 그림자만 남았습니다. 일가족 몰살, 고아가 된 아이들, 20세 이하 희생자만 16명, 10세 이하 어린이가 6명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형을 잃고 졸지에 6대 독자가 된 어린아이. 그는 자신을 위로하는 경찰관을 그저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훗날 이 아이는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경찰 제복은 더 이상 수호자가 아닌 공포의 상징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사건의 여파로 내무부 장관이 사임하였고 무능했던 경찰 책임자들은 파면되거나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을에 드리워진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남자의 뒤틀린 광기, 그리고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경찰 조직의 무능함이 빚어낸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비극.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의령의 많은 집에서는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며 4월 26일 밤에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